애플이 2% 넘게 상승하며 230달러를 돌파했다. 중국 상하이 지수가 8% 급등세로 마감했다.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. 밸류업 지수는 첫날부터 3% 가까이 급락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복귀 하루 만에 급락했다. 10월 1일 화요일 국고의 날 주식 시황입니다.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. 다우존스는 17.15포인트 상승한 42,330.15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&P 500 지수는 24.31포인트 상승한 5,762.48, 나스닥은 69.58포인트 상승한 18,189.17포인트로 마감했다.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컷 가능성을 배제한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. 빅테크주는 아마존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는데 애플은 아이폰 부품을 생산하는 인도의 타타전자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2% 넘게 상승하고 장 초반 2% 넘게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방보합으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. 중국의 엔비디아 금지 조치에 엔비디아는 12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TSMC는 2% 넘게 하락하고 마이크론은 3% 넘게 급락, 인텔도 2% 가까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% 가까이 하락했다. 전기차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루시드와 리비아는 동반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판매량 급증 예측에 소폭 상승하고 니콜라는 6% 넘게 급등했지만 니콜라의 상승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.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상하이 지수는 8% 넘게 급등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미국과 마찰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증시에 진입하는 건 아닌 듯하고 진입한 상태에서 입절 및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 관심을 기울 여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.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.802%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.651%로 급등했다. 원달러 환율은 1,320원으로 상승했고 서부텍사스 중진유는 배럴당 68.17달러로 하락했다. 비트코인은 63,000달러대 중반으로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2,600달러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. 전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. 코스피는 전일 대비 56.51포인트 급락한 2,593.27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0.61포인트 하락한 763.88포인트로 마감했다. 밸류업 지수 발표 첫날인 30일,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밸류업 지수는 코스피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3% 가까이 급락했다. 중국의 견제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국내 반도체주는 일제히 급락했는데 삼성전자는 4% 넘게 급락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고 하이닉스는 5% 이상 급락, 한미반도체도 4% 넘게 급락한 가운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현대기아차도 4%대로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2% 넘게 급락했다. 에코프로비엠이 3%대로 급락한 가운데 엔캠이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에 10% 넘게 폭락, 리노공업도 반도체주 급락에 5%대로 급락하면서 코스닥은 1% 넘게 하락했다. 방산주는 LI 진엑스원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는데 전일 급등하며 30만원을 돌파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밸류업 지수에 휩쓸리며 모건 계열에서 대량 순매도에 나서며 6% 이상 급락하고 한국항공우주, 한화시스템도 1% 넘게 하락했다. 엔터주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하이브는 2% 넘게 하락하고 밸류업의 저주로 SM과 JYP도 1%대로 하락한 가운데 튜브엔터는 JP모간의 대량 순매도에 5% 넘게 급락했다. 아이폰 수혜주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밸류업 지수 포함 종목인 LG이노텍은 2% 넘게 하락하고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량 순매도에 나서며 4% 넘게 급락, 이수페타시스도 3% 넘게 급락했다. 한편 현대차는 누적 생산대수 1억 대를 돌파했는데 1967년 정주영 회장이 창업한 이후 57년 만에 1억 대 생산을 돌파하며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로 도약했지만 밸류업 지수의 저주로 주가는 급락했다.